한국과 달리 딱히 좋은 일이 없어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일본 사회. 최근 일본 우익들을 들뜨게 만드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초에 나온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를 인용하며 일본 자위대의 위상에 대해 조망한 기사들이었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2021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일본과 6위인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해 병력 규모와 육해공 각군의 장비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이들의 순위는 언론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실상 공신력 있는 문헌, 학계 논문 등에는 잘 인용되지 않습니다.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군수 보급 능력, 정보전 능력 등이 빠진 단순 군사력 비교 지표이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재미로 보는 순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총 병력 수도 예비군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모호한 사례도 많습니다. 어쨌든 2021년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0.1622를 기록해 6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0.143으로 5위, 1위는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한국이 6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뜬금없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일본의 군사력이 신경이 쓰여 부들대는 모습이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돈을 뜯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어필해서 일본을 모함하려는 한국과는 단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놔두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장비의 보유량이나 병사 숫자만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순 없어. 그들의 무기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동률이 매우 낮고 게다가 다루는 사람의 문제도 있어서 무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 결과적으로 걔네 전투 능력은 겉에서 보는 능력의 4분의 1 정도? 이래서는 세계 6위의 군사력도 그림의 떡일 뿐이야. 휴전 중에 전쟁으로 침공당했을 때 조국 방위를 미군에게 몽땅 내던지고 도망가버린 실적의 소유자였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징병 제도가 있다고 해도 막상 실전이 벌어진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인원이 있을지. 과거 미군에게는 도망가서 쓸모가 없었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고 하나하나 비교당하는 것도 귀찮기 짝이 없다. 비가 새는 차를 만드는 나라의 군대 순위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입니다. 자위대의 숙련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해버리면 평소와 같이 발광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한국 따위는 일본이 진지하게 나서면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한국의 주력은 육군으로 하늘과 바다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죠. 혹시 만에 하나 한일 싸우게 되더라도 주 전장은 바다와 하늘이 되므로 승부가 되지 않겠죠. 병사의 숙련도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고요. 일본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자체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둘째, 한국군의 무기는 대부분 재래식인데다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정리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한국도 아닌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일본은 결코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 평가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체 인구의 구성 요소입니다. 노동력과 가용한 군사력 및 군인을 포함한 인구 관련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권을 차지한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를 보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곳이죠. 일본 또한 한국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문제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실전 배치가 가능한 남성이 얼마나 되느냐 떠올려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남성 대부분이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통해 꾸준히 군사훈련에 노출되는 반면 일본은 기본 군사훈련조차 수료하지 않는 민간인이 대부분이죠.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위대의 전투력 또한 수많은 국제훈련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림팩에서 미 해군의 예행기를 격추시킨 일본의 표적 오사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본이 최강이라 자부하는 해군마저 이 정도이니 그들의 전투력에 대해 논해봤자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군이 보유한 무기입니다. 육해공군의 무기를 합한 무기력을 측정하는데 전투기, 헬기,
군함, 잠수함, 수송기, 폭격기, 미사일, 전차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단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넘겨짚은 현실과 실제 한국의 군사력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공격 무기를 떠올려보면 앞으로 일본은 더욱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한국의 신무기 개발과 도입을 무척 주의 깊게 살펴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SLBM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TBS 방송은 이 사실을 보도하며 한국의 국방 예산과 무기 현황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요. 한국이 매년 6.5%씩 국방 예산을 증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방 예산의 규모가 일본 방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5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과 5년 후에 한국의 국방 예산은 6조 5천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통의 일본인들이 한국의 무기 현황과 국방 예산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과 반대로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가이며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에 투고하고 있는 타카하시 코우스케 또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일본에게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원잠 보유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항모 보유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대국 건설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남북이 모두 원잠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일본의 주변 4개국이 모두 원잠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일본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을 가상 적국으로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다음 평가 기준은 바로 경제력, 국방 예산, 외환, 금 보유량, 부채 등이 구성 요소로 손꼽힙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있죠. 또한 물류도 측정 기준인데요. 공항, 항구, 선박, 터미널, 도로교통, 선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나라 특성상 일본에는 항구가 많아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원과 영토의 크기 등이 측정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제력과 무기 등 군사력을 평가하는 주요 이슈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지만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등의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최종 순위에서 일본보다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 또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만으로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히 일본의 허황된 자부심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4위를 기록한 인도만 해도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무기를 한국에서 구입해갔죠. 아무쪼록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한국군의 자주 국방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